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9월 21일 금일 시장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자, 금일 코스피 지수는 0.87%, 코스닥은 0.72%, 양지수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관망세가 지칠 수밖에 없었던 시장이었죠. 아무래도 매수세가 붙지 않는 시장이었는데 오늘 시장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던 게 그거였죠.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하고 유신 그리고 세아베스텔 이렇게 세 종목 네옴시티 관련주들 오늘 장 초반에 한번 슈팅 나올 가능성 높으니까 한 3에서 5% 정도 기대 수익 잡고 진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한미글로벌 시초에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다가요 장 막판은 아니죠 장 초반에 한 9%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으니까 아마 아침 시황이나 아침 글을 보고 듣고 하신 분들은 한미글로벌도 수익 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제가 장전 브리핑이나 이렇게 남겨드릴 때 그날 이제 올라갈 법한 그날 수급이 들어올 만한 종목을 장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1% 여러분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매수세를 넣게 되면 시초에 막 0.5% 1% 이렇게 상승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 3에서 5% 정도 되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손절도 마찬가지죠. 근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전에 잡아준 종목 치고 3에서 5% 빠져갖고 손절 나가는 종목은 거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오늘 한미글로벌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은 좀 이례적으로 장중에 방송을 켰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 GSE였죠. 자, GSE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아까 그때 한 마이너스 막 보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을 겁니다. 차트가 너무 괜찮다. 이제 오늘 내일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 되는 차트이기 때문에 아래 갭자리가 살아 있지만 그냥 일단 담고 아래 갭자리까지 나눠서 가보자라고 했어요. 왜냐면 아래 갭자리까지 멀지 않았으니까. 자, 이 GSE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푸틴의 동원령 여기에 대한 가능성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네요. 푸틴이 동원령 여기에 서명을 했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GSE 에너지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까지 시간에까지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1차 목표가를 5,700원으로 말씀드려서 오늘 종가에 5,670원이어가지고 부근까지 와서 파신 분들도 있을 거고 5,700원에 걸어놨는데 매도가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매도가 안 된 분들이 오히려 잘 된 거죠. 자, 어쨌든 위에 갭자리가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 추가적으로 내일 갭을 메꿔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보유 중이신 분들은 내일 갭 뜨면 한 12%? 13% 수익 아닐까? 갭 떴을 때 다 팔아버리셔도 되고 갭 떴을 때 절반 팔고 갭자리에서 3% 밀리면 나머지 전량 익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자, 에너지 관련주들이 올라간 이유는 단순하죠. 푸틴이 이 정도로 동원령 선포라는 거는 전면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라던가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데 여기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또 서방이 제재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난리칠 거야. 이거를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 급등 여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GSE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 뒤에 따라가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천연가스가 만약에 급등하거나 정말 에너지에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유럽이 할 수 있는 선택지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에너지가 대표적이겠지만 근데 사실 어렵죠. 친환경 에너지 지금 당장 설치해서 겨울을 난다? 이건 좀 힘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당장 힘드니까 화석연료에 손을 댈 가능성이 높습니다. GS글로벌. 자, 석탄 관련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낙폭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어떻게 되려나? 일단은 내일 만약에 GSE가 시초에 무너지지 않고 위로 계속 쳐준다라고 하면 그 뒤로 후발주자로 GS글로벌이 따라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전쟁에 대한 이슈는 너무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라서 이거 가지고 막 과거의 영광을 GSE나 중앙에너비스가 찾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GSE가 만약에 시초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라고 하면 GS글로벌 여기에도 좀 눈길을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미리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FOMC 발표가 있는데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러시아가 또 이 난리를 쳐요. 자, 오늘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교육해 드렸던 게 시장은 지금까지 변곡점이 2번 찾아왔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찾아왔던 거. 자, 보통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기 위해서는 일목균형표상 뒤에 저군이 있고요. 이 저군과 파란 구름, 빨간 구름이라고 할게요. 파란 구름과 빨간 구름의 위치가 바뀌는 이 시점, 되게 이 구름대가 얇아지는 여기를 보통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자리를
딛고 올라가면 추세를 바꾸는 거고요. 이 자리를 못 올라가면 추세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락 추세가. 자, 이때만 보더라도 뒤에 저군 있고요. 변곡점이 있어서 이 위로만 올라가면 주가는 다시 코스피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은 추세를 바꿀 수 있었는데 이때 뭐가 터졌죠? 맞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때도 러시아가 찬물을 끼얹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저군이 나온 건 언제? 시장 하락하고 나서부터 한 번도 저군이 등장한 적이 없다가 1월 달에 처음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이번이에요. 자, 이번에도 그러면은 시장의 변곡점이 여기기 때문에 코스피가 어쨌든 최대한 이 변곡점으로 붙어줘야 돼. 이 위로 올라가야 다시 코스피가 우상향을 하든 횡보를 하든 뭔가 한단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 앞에서 FOMC 회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건 0.75%, 근데 1%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최근에 힘이 좀 없었죠. 그래도 0.75% 금리 인상을 발표를 하면 이제 불안감 해소다 이러면서 올라갈 법도 했는데 여기다 또 러시아가 약간 찬물을 끼얹으려고 한 건지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매번 변곡점 코앞에서 러시아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도 전쟁 이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깔려서 이제 시장이 예전만큼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긴 할 텐데 일단은 불안 요소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만약에 이번에 금요일까지 해서 코스피 지수가 2400선을 회복해주지 못한다. 최대한 60일선하고는 최대한 붙어줘야 되거든요. 여기 붙어주지 못하면 사실 시장은 그러면은 진짜 한 2300부터 2400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봉상 481선인 2270포인트 여기까지도 한번 툭 건드리고 올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481선과 241 이 구간을 박스권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하고 내일 모레 증시가 정말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중요한 시점에 푸틴은 진짜 정말 대단한 놈인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어쨌든 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GSE를 말을 했고 GSE가 뭐 좋은 모습을 오늘 보여줬고 내일도 보여줄 것 같기는 한데 이 한 종목 올라서 좋기보다는 다른 종목이 다 아프니까 뭐 사실 그게 문제죠. 자, 이런 것들 이러면은 일단 오늘 나스닥 선물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수익 보신 분들 GSE 한미글로벌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일 GSE가 확확 치고 올라가면 어떤 게 빠질까요? 당연히 재건 관련주가 빠질 겁니다. 서암기계공업부터 시작해서 데모, 해인, 현대해보다임.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재건 관련주들 괜찮기는 한데 아랫갭자리 두고 오는 거 이거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자, 내일 만약에 GSE라던가 우크라 전쟁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당연히 재건 관련주들은 개파락할 거예요. 개파락해서 아랫갭자리를 메꾼다? 그럼 이 갭자리를 노리는 매매도 가능한 겁니다. 하락은 곧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이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매매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종목 섣부르게 따라잡으면 요새는 윗꼬리에 물릴 가능성이 높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면전 여기에 대한 이슈로 움직인다고 해도 이게 막 지속적으로 몇 거래일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내일 올라갔다 윗꼬리 달고 빠질 가능성 높으니까 들어간다라고 해도 시초에 들어가서 손절가 잡고 가시거나 뭐 요게 좀 더 현명한 대응일 것 같습니다. 식량 관련주들도 그럼 내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좀 희망회로를 좀 돌려보면 이 정도까지 러시아가 한다? 이거 동원령 선포는 러시아가 안 하겠다라고 옛날부터 계속 말을 했었어요. 자국민들한테. 근데 이 정도까지 온다는 거는 그거겠죠. 거의 바닥이 드러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지금 거의 최후의 발악, 거의 이제 마지막 불꽃이 꺼지기 전에 마지막 화르륵 하는 그런 걸로 시장이 받아들여 준다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파월 의장이 뭔가 시장에 똥을 뿌리려고 했는데 푸틴이 먼저 뿌렸잖아.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제 좀 순한 너무 매파적인 발언 말고 약간의 비둘기파스러운 발언도 살짝만 던져준다면 오히려 이거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네요. 자, 오늘 한미글로벌 그리고 GSE 수익 보신 분들 다들 축하드리고요. 시장이 힘들긴 한데 뭐 이 또한
지나가겠죠라는 걸 벌써 14개월 동안 하고 있어서 살짝 질리긴 하다. 근데 어찌되든 꾸역꾸역 조금이라도 조금씩 매수해서 매매의 감이 잃지 마시고요. 조금씩 몇천 원이라도 좋으니까 수익 꾸준히 쌓아가세요. 주식은 한 번의 수익을 보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하락장일 땐 사실 그런 걸 기대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매매의 감이 잃지 않을 만큼만 매매를 해서 소액이라도 수익 봐서 그 소액이라도 꾸준히 기간 수익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